네. 네. 자, 그럼 뉴스산 첫 번째 뉴스부터 살펴봐야죠. 첫 번째 뉴스는 역시 그 미국 주식 네. 상황부터 좀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79% 다우지수가 빠졌고 나스닥이 4.68%, 러셀 2000이 4.76%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경기 관련 어떤 그 방어적인 주식은 조금 버텼는데 네. 성장주가 워낙에 이제 크게 빠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러셀 2000주는 뭐 우리 코스닥 같은 느낌이잖아요. 네. 아이고 이거 참 걱정이네요. 네. 예.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1월 고점 대비해서 20% 이상 S&P가 이제 빠지면서 약세장이 공식적으로 이제 됐습니다. 네. S&P도 공식적으로 약세장이 됐고요. 물 좀 먹을게요. 네. 뭐 거의 장 시작부터 계속해서 뭐 떨어지는 것 같던데 뭐 대충 그래프를 보니까 시작부터 계속해서 그냥 하염없이 좀 내려갔던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 그 주식 시장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제 채권 시장이라고 봐야 돼요. 워낙에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오면서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하는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의 2년물 국채 금리가 장중에 37bp, 그러니까 0.37%가 하루에 올랐어요. 아, 그렇게 많이 올랐어요. 네. 그리고 이제 10년물 금리도 장중에 3.44까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 2년물과 10년물 금리 차이가 장중에 일시적으로 역전이 됐고 그리고 종가 기준으로도 30년물과 10년물 금리가 역전이 됐어요. 이렇게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보통은 뭐 장단기 금리차 생기고 나서 6개월에서 2년 사이에 경기 침체 온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어제 주가가 폭락한 이유도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졌다. 예를 들면 CNBC에 나온 제임스 고먼 모건 스탠리 최고 경영자가 뭐라 그랬냐면 모건 스탠리의 금융 컨퍼런스에 참여해서 경기 침체 위험을 우리는 30% 정도를 봤는데 지금은 50%에 가까워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것도 시장의 심리에 좀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이제 패닉이다. 왜냐하면 이제 주가가 폭락하고 채권 가격도 폭락을 한 거죠. 네. 그런데 안 빠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기에 대한 어떤 불안감 이런 것들 반영해서 네. 유가도 좀 빠졌어야 되거든요. 유가는 버티는 거예요. 물론 오르진 않았습니다만은 유가는 거의 빠지지 않는 상황. 그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지네. 경기 침체, 금리는 폭등하죠. 물가에 대한 기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1년 정도의 어떤 그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진행될까 이렇게 본 건데 1년간 예상되는 인플레이션의 중간값이 5월 달에 6.6%가 나왔어요. 이거는 앞으로도 미국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이 6% 이상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3년 기대 인플레이션의 중간값이 3.9%입니다. 근데 연준이 목표하는 게 이게 얼마냐면 2.0이거든요. 네. 이 갭만큼 연준이 뭔가 해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나온 거죠. 그래서 어제 연준에 대한 어떤 신뢰 그러니까 사실 얼마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최근 들어서 나오는 굉장히 큰 폭의 진폭 그리고 변동성은 연준에 대한 신뢰감의 저하에서 나온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바가 있는데 2020년 3월 4월도 이런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근데 그때는 연준을 신뢰했단 말이죠. 네. 연준을 신뢰하면서 급속도로 돈을 풀고 그러면서 V자형의 어떤 반등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그것은 제롬 파월 의장이 이끄는 연준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반영한 거죠. 어떤 형태 그러니까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위기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연준이라는 조타수, 연준이라는 운전수의 능력을 믿고 그들을 신뢰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사실 작년 중반기 이후에 연준 의장 또 어떻게 보면 그 자넷 옐런 미 재무부 장관도 거기에 동의를 했고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아주 엇나간 그런 전망과
분석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응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시장의 신뢰를 잃었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투자회사 크렌트 손톤의 다이언 스원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연준의 대처는 늦었고 연준은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 그래서 빨리 0.75%라도 올리는 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어제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어제 지수가 폭락한 것도 문제지만 실세금리 즉 미국의 국채금리 2년물, 10년물, 30년물이 폭등을 했는데 단기금리가 오히려 장기금리를 역전시키는 모습까지 나온 거는 굉장히 최근 들어서는 처음 나오는 이례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장의 거의 대부분 유가를 빼놓고 거의 모든 자산이 셀오프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도 역시 자산 가격 하락과 관련된 뉴스일 텐데 이 비트코인 대표적인 가상 화폐죠. 비트코인도 폭락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뭐 24시간 열리니까 지금 바로 조회한 건 아닙니다만 어제 오늘 오전 6시 10분 현재로 이제 보도가 나온 거는 14.94%가 빠졌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그래서 2만 7천 달러 수준이 최고인데 최저가 2만 2천 달러 수준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이더리움은 더 많이 빠졌습니다. 이더리움은 15.71% 네. 빠지고, 근데 이런 것들이 금리의 인상으로 인해서 위험 자산을 회피하려는 그런 시도가 반영된 거긴 한데 이벤트들도 나오고 있어요. 세계 최대 암호화 화폐 거래소죠. 바이낸스가 일시적으로 어제 비트코인의 인출을 중단하는 사태가 벌어졌거든요. 네. 물론 이제 바이낸스 인출 중지는 30분 정도 진행이 됐고 이게 사소한 하드웨어 문제 때문에 오류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는데 이게 그저께죠. 우리 시간으로 그저께 셀시우스의 뱅크런이 있었단 말이죠. 네. 아시는 것처럼 셀시우스라는 게 암호화 화폐 담보 대출 서비스 하는 데인데 여기 이제 자금이 동이 나다 보니까 셀시우스에서 대규모 뱅크런 네. 자기 돈 먼저 찾으려는 그런 이제 움직임이 있었고 이 뱅크런 사태가 심각하다 보니까 당분간 인출을 중단한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바이낸스의 그 비트코인 인출 중단이 30분 정도 있다 보니까 비트코인 투자자들의 심리는 굉장히 패닉이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주식시장보다 이 암호화 자산 쪽에 이런 인출 사태를 비롯한 어떤 소동 그리고 가격의 하락이 워낙 심각하게 나오다 보니까 사실은 이 밤잠을 설치는 네. 그런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24시간 거래하는 데다가 워낙 또 테라 사건이 공포감이 있다 보니까 네.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는 것도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불안정성을 올리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 시세로도 2,984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대략 24시간 전보다 한 530만 원이나 하락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도 많이 하락을 했고요. 자, 그리고 환율도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율이 그래도 조금 안정감을 좀 갖는다라고 네, 지난주 뭐 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다시 1,300원대 가까이 육박을 합니다. 1,290원대 거의 근접을 하는 시장이 벌어졌는데 어제 전 거래일보다 15.1원 하루 등폭으로는 굉장히 큰 거죠. 네, 1284원에 마감이 됐는데 장중에는 20원 가까이 급등을 한 1288원 90전까지 올랐거든요. 그래서 장중 기준으로 연 고가가 1291원인데 네. 이거보다는 조금 못 미쳤습니다만은 어쨌든 단기간에 이 올라가는 폭으로 감안하면 의미 없는 전고점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연장선상에서 1,300원을 뚫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걱정들이 나오죠. 그런데 이런 이 환율의 급등세가 잇따른 외환 당국의 구두 개입 이후에 진행이 됐다라는데 더 심각함이 있습니다. 어제도 이제 구두 개입이 나왔는데 어제는 이례적으로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 한국은행 국제국장 명의를 달아서
구두 개입이 나왔거든요. 이거는 꽤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당국 이렇게 나오질 않고 우리나라의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을 주관하는 담당자가 담당 국장의 명의를 달아서 했는데 조금 더 걱정스러운 거는 이 외환 당국의 올 들어 구두 개입이 어제까지 3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3번, 그러니까 3월 7일에 한 번 있었고 4월 25일에 한 번 있었고 또 한 번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3번 너무 잦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외환 시장은 구두 개입 이후에도 안정이 안 되면 이제 내성을 갖거든요. 그 구두 개입 해봐야 뭐. 그래서 통상적인 당국의 구두 개입은 굉장히 강하게, 그리고 구두 개입에 있어서 실질적인 개입을 해가지고 이걸 역전시켜 놔서 예를 들면 혼쭐을 내줘야 되거든요. 말빨이 지금 안 통하는 상황.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구두 개입 이후에 별로 시장의 영향력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물론 이런 상황이 한국의 원화만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어제도 일본의 엔화가 추락을 했는데 24년 만에 최저치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제 달러당 134엔 80엔까지 134.80엔까지 이제 빠졌는데 이게 2020년 2월 이후에 가장 많이 빠진 겁니다. 그래서 엔화가 이렇게 약세가 되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가 폭등을 하죠. 다시 105 근처까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같이 이제 원화가 빠진다 이런 측면도 있는데 어쨌든 원화가 이렇게 빠지는 국면에서 당국의 개입, 구두 개입입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달러의 강세가 계속되는 건 해외 변수도 있는데 우리 내부에 어떤 문제는 없는지도 좀 점검을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무역 수지가 적자 반전이 된 상태에서 그 적자 폭이 굉장히 커지고 있죠. 또 하나는 이제 북한의 어떤 도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강경 대응 그런 것들도 사실 컨트리 리스크를 조금 올리고 있는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그런 거가 있고 주식시장이 이렇게 많이 빠져 있다 보니까 외국인의 어떤 매도가 계속 나오고 외국인이 매도한 주식 대금을 환전하는 그런 상황으로 연결이 되는 확률도 높아지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전 세계적인 달러 강세의 영향으로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화의 약세도 그렇게 일반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조금 걱정스러운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사실은 이제 뭐 환율이라는 건 양국 간의 경제 활력도 경제 펀더멘탈을 반영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어떤 잠재 성장률이 지금 낮아지고 있는 것 또 우리 경제 주축인 무역 쪽에서의 어떤 로스가 나고 있는 것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전보다는 훨씬 더 낮아지고 있는 측면 이런 것들을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만은 단기적인 변동성을 줄이는 당국의 조금 더 세밀한 노력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안 그래도 뭐 또 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해서 우리나라 안쪽으로도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내외적으로 하여튼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뉴스상은 이 정도로 저희가 정리하고요. 사연관 차장과 함께 오늘 증시에서 또 체크해봐야 될 것 한번 점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잠시 전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최준영 박사의 위즈덤 칼리지 강의 개별 판매가 시작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요청해 주셨고요. 저희가 고민 끝에 결정하게 됐습니다. 역사의 지혜 12시간의 강의 그리고 4시간의 Q&A 세션 총 16시간 분량으로 27만 9천 원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최준영 박사님의 개별 강의를 기다리셨던 분들은 지금 바로 아래 링크를 클릭한 후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의사항은 010-3898-2324 문자로 혹은 전화로 주시면 되겠습니다.